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 연합회에서는 제30차 우리 오피니언들을 초청해서 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10년 들어서 어제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윤창중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 윤창중 대표님에게 우리 유튜브 연합회 임원들을 좀 먼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대표는 일단 제가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장으로는 우리 봉주루 대표이신 지대용 대표님이 조금 있다가 일단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문으로는 영어방송 대표이신 우리 원영우 대표님이 고문을 맡고 계시고요. 우리 총무로는 우리 공정방송 이상수 대표님.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빅토리 방송이 회계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사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오훈 대표님이 감사를 맡고 있고, 우리 또 회원사인 우리 무궁화 TV 대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경원 TV 대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혜길 대표님, 주혜길 대표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 윤창중 대변인님, 전 청와대 대변인님, 우리 박근혜 정부의 제1호 인사인 우리 윤 대변인님, 현재 윤칼세 TV의 대표를 맡고 계시죠. 그동안 왕성한 방송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4.15 총선 때 또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고, 그 이후에 잠시 조금 침묵을 하시다가 이제 또 다시 활동을 재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 연합회에서 가장 또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분을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윤창중 전 대변인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이 자리에 이제 모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얘기를 해 주실런지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그 윤칼세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팅 끝나신 분들 이쪽으로 좀 박수해 주시고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연합회 앉아서 할까요? 유튜브 연합회에서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바로 시작한 우리 유튜브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처럼 짜임새 있게 지금 체제를 갖춰놓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오늘 여기가 처음이라서 상당히 생소하긴 합니다만 정말 방역 규칙,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방역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렇게 책이 잡히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주신 우리 유튜브 연합회의 지대용 회장님, 그리고 황진무 대표님, 그리고 임원진 여러분과 회원사 소속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의 제목은 보수 자유 우파 정권 재창출의 길을 말한답니다. 우선 그 주제에 앞서 가지고 오늘 문재인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20년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중형을 때렸습니다.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 인민재판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징역 20년을 채우게 되면
2039년 87살이 되셔야만 감옥에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고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은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사법부는 징역 20년이라는 대국민 사기 인민재판의 극치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이것이야말로 광해군을 제거한 인조 반정의 현대판 재현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광해군을 제거한 인조는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피로 물드는 정치 보복,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계속하다가 1627년 정묘호란이라는 조선의 최악의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조선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조 5년의 정묘호란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인조는 1636년 경자호란을 맞이해서 인조는 마침내 삼전도에서 삼두 구고들에 맨 얼음 땅에 이마를 찧어가지고 피를 내게 하는, 북소리를 내게 하는 삼두 고두로의 치욕을 겪게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도 모자라서 이번 3월이 되면 4년의 지금 감옥생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게 하는 문재인 정권의 만행인 거죠. 네. 그런데 그 탄핵 자체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시다가 현직에서 탄핵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국가 통치권자로서는 그건 최악의 모욕인 겁니다. 치욕인 겁니다. 그 탄핵으로서 모든 것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은 사실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게 바로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문재인 좌익 세력의 그 원격 조정, 사실상 원격 조정과 교감과 공감 속에서 진행된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고, 그로부터 매주 일주일에 4차례 오전 8시부터 저녁 오후 5시까지 손에 수갑을 차고 끌려다니는 그러한 처참한, 그야말로 치욕적인 그런 장면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여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확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오늘 2021년 1월 14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악랄한 정치 보복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반드시 기록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일국의 대통령, 그것도 입만 열면 페미니즘을 노래하는 이 문재인 세력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정치 보복을 당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더 이상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전임창중은 제가 무기력한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다면 제가 이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제가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게 뭐냐? 2016년 손석희 JTBC가 어떻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에 의해서 국정농단을 당했다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를 터뜨리게 되었는지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김무성과 유승민이가 63명을 이끌고 박지원과 야합을 해서 문재인 정권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씨가 정권을 잡게 됐는지 그 과정에 관한 특별검사를 반드시 도입해가지고 그때 관여했던 그 주역들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탄핵 찬성 63명을 포함해서 탄핵에 부하 내동했던 그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정치적 단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재인 세력에 의한 문재인 세력의 배우로 한 박영수 특검 그 자체를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탄핵의 뿌리는 손석희의 JTBC 보도가 과연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그 태블릿 PC는 최순실, 최서원의 소유물이 아니고 정말 최서원 씨는 그 PC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규정과 규명도 없이 지금 여기까지 흘러와서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라는 헌정사상 최고의 균형을 때리게 된 겁니다. 정말 북한 김정은 정권을 능가하는 인민재판이고 마녀 사냥인데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 4년 동안 그토록 많은 수천만, 연인원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양심 세력들이 광화문과 대한문과 서울역에 모여서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라고 외쳤지만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보수 자유 우파가 반드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각제 개헌 획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정권을 잡게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지금 국민의 절대 다수의 가슴 속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이게 정당한 거였느냐, 정당하지 않았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가하고 감옥에 넣어서 지금 20년 중형을 받게 된 이 사태, 1년의 사태를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다음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다음 정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제가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지금 이 국민의 힘을 주름잡고 있는 이른바 탄핵 주도 세력, 그리고 탄핵 주도 세력에 투항했던 친박 배신자들, 이 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응징, 그게 반드시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국가의 정의가 확립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그래야만 제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역사적 비극, 비운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작년 4월 15일 유승민이 선거구 지역인 대구 동구을에 저는 내려갔습니다. 제가 부산 영도의 김무성 지역과 대구 동구을의 유승민 지역 두 지역을 놓고 이 두 지역의 중 한 지역에 내려가서 제가 반드시 이런 역대급 배신자들에 대한 정치적 응징을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이런 배신자들에 대한 응징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거침없이 전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김무성이는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래서 저는 대구 동구을에 내려갔습니다. 무려 1년 동안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그리고 유승민, 김무성 배신의 정치를 청산하자는 이른바 윤창중의 태구 혁명이라는 것을 저는 몸을 사리지 않고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대구에서 국가 중심세력 총연합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바로 황교안과 유승민이가 합당한 그 세력과 맞짱을 뜨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준비하던 차에 유승민은 비겁하게 출마를 포기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명분은 야당 통합이었습니다. 야당 통합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윤창중이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대구 동구울의 시장 바닥에도 내려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평생 따라다녔던 자신의 똘바니 아바타를 대구 동구울에 공천을 주었습니다. 경선이라는 위장글을 버려가지고 자기 똘마니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완전히
여전히 윤창중은 처참한 참패를 했습니다. 저는 그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승민이가 그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지 못하게 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 윤창중은 제가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저는 명분에서는 승리했다. 저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화려한 이름을 남겨놓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하나의 미랄로서 저는 기록될 수 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에게 제가 호소하려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대법원 확정이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감옥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에 불을 붙여야 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실현에 앞장섰던 김무성, 유승민을 포함해서 이 문재인 좌익 정권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는 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패와 패배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시련에 빠져서 탄핵을 당하시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을 당하시고 그 이후로 감옥과 재판과 오늘의 일까지 대한민국 보수 자유우파 진영에게는 너무나 많은 패배를 겪어왔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죠. 정치는 양지가 음지가 되는 거고 음지가 양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신념처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늘 이처럼 언택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SNS의 실력을, 그동안 4년 동안 쌓아온 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우리가 앞으로 언택트 집회의 그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에 불을 붙여야 할 것으로 저는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새해 벽도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 몰아치고 있는 또 하나의 참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수 자유우파라고 나의 정치적 이념적 신념이 보수 자유우파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문제에 봉착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서울시장에 안철수 씨, 부산시장에 박형준이가 지지도 1위에 오르고 있는 이 현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 자들이 이 야권의 후보가 된다면 명색이 보수 자유 우파라고 하는
그 유권자들이 과연 이 자들을 찍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오늘 진정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과연 안철수와 박형준이가 보수 우파의 대안적 인물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 박형준이가 부산시장에 될 자격이 있느냐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제 가슴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철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 보수 자유 우파라는 분들도 안철수는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요설이죠. 안철수가 나는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철수가 2011년 정치판에 들어올 때에 안철수의 책사라고 하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소위 말하는 변절의 귀재라고 하는 윤여준 씨가 내가 보니까 안철수는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다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한 요소를 지금도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들조차도 또는 중도층조차도 안철수를 보수적 인물로 또는 중도 보수 인물로 알고 있는 참 웃지 못할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별다른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작년 연말과 올 초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불과 20%밖에 되지 않는 지지도를 얻게 된 겁니다. 안철수가 비록 1등이지만 불과 20%에 불과한 겁니다. 이 20%라는 것은 얼마든지 추월을 당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70%를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벌써 보수 우파, 보수 자유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안철수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요. 안철수가 2011년 정치판에 들어온 이후에 과연 안철수의 정치 행각을 면밀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 우파는 정말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안철수가 2011년에 들어왔을 때에 가장 먼저 손을 잡은 사람이 윤여준이고 보수의 침을 뱉고 말을 갈아탄 윤여준. 그 다음에 윤여준 못지않게 보수의 단물을 다 빨아먹었던 김종인 씨. 이 사람들과 손을 잡고 정치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구역질이라는 개그맨 김재동, 영화배우 김여진 이런 사람들하고 청춘 콘서트하면서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을 만들면서 박지원과 손잡고 손학규, 박주선, 천정배 손잡아서 국민의 당 만들었죠? 손학규가 우파입니까? 박지원이가 우파입니까? 천정배, 박주선이가 우파입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의 바른정당하고 당을 만들었다가 그게 또 왕창 망하니까 미국, 독일, 미국 갔다가
돌아와서 만든 당이 지금 또 국민의당 아닙니까? 이 국민의당 만들 때에 당시 창당 준비위원장이 누구냐면 완전히 좌파 사회주의 학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한상진 교수 아니었습니까? 서울대 한상진 교수였어요. 안철수를 우파로 보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건 보수 우파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씨가 신영복 씨가 사망했을 때 사망한 신영복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사상의 스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뒤에 그 신영복 씨가 쓴 그 통이라는 한자를 배경으로 세계 정상들을 접견했죠.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은 좌파 사회주의 국가라고 공개 선언한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건 정말 밀란이 일어날 문제죠. 국가 정체성을 완전히 송두리째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을 정작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건데, 여러분,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거기에 문상을 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안철수입니다. 그게 안철수. 안철수가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영복 교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다. 그 아름다우신 분이 꿈꿨던 좋은 세상을 내가 만들겠다고 했어. 내가 만들겠다고. 신영복이가 말하는 좋은 세상이라는 건 그건 사회주의 국가, 북한을 말하는 거예요. 북한을. 신영복이라는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하다가 빼도 박지 못하게 명백한 간첩 혐의로 20년을 형무소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신영복입니다. 그 신영복 이에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인간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인간이 바로 누구냐?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그런 안철수를 지금 지지도가 한 20%밖에 안 되는데, 그 지지도가 1위가 나오니까 그 안철수를 보고 당에 들어오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게 바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에요. 이건 국민의힘은 보수 색깔을 이미 김종인 씨에 의해서 완전히 다 그 물을 뺐지만, 이런 걸 보면은 국민의힘은 자진 폐업해야 돼. 자진 폐업. 아니, 아직 서울시장 후보 경쟁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론조사 해가지고 안철수가 1등 하니까, 그 1등도 무슨 뭐 30몇 %, 40몇 %가 아니라 불과 20%예요. 불과 20%. 그런데 어떻게 그 안철수를 보고 들어오라냐 이거예요. 근데 공관위원장이라고 하는 정진석 씨는 뭐라 하냐면, 자, 여론조사로 전부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국민의힘 그 당원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당은 뭐냐? 이건 자진 폐업해야 돼. 자진 폐업. 이거 완전 자진 폐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소나 사면 문제를 갖고 그렇게 지금
문재인이가 이낙연을 시켜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에드벌을 띄워가지고 그 칸을 보면서 또 택배분들이 들고 이러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반성문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정말 또다시 모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잘난 극백상단 중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저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더니 안철수가 불과 20몇 표에도 안 받았는데 자 그럼 우리 당에 들어와라. 기가 막히게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안철수가 입당하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안철수 그런데 안철수가 입당하지 않으면 내가 출마하겠다. 정말 이건 초등학생 정치도 아닌 그 유치한 말이죠. 영혼이 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이란 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안철수가 뭐라 했느냐? 국민의힘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국민의힘에 내가 안철수라도 국민의힘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안철수의 전술 전략은 국민의힘에 이제 자기가 이제 국민의힘 밖에서 있으면은 국민의힘 안에서는 자기를 능가할 후보가 나오지 못할 거라 이거예요. 끝까지 가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힘한테 대리모를 하는 거예요. 대리모. 제가 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른바 뻐꾸기 전략이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이 후보 내지 말고 대신 그 알을 부화해라. 그러니까 뻐꾸기가 왜 자기가 낳은 그 알을 그 뻐꾸기 애미가 부화하는 게 아니고 뻐꾸기는 말이죠. 뱁새나 맵새가 알을 낳으면 거기다 자기 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뱁새나 맵새가 알을 부화하면 그걸 지켜보던 그 뻐꾸기가 가가지고 거기 뱁새와 뭡니까 맵새의 그 새끼를 다 밀어 넣어서 내려뜨려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둥지를 다 부셔버리고 자기 새끼만 들고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M&A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70년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그 눈물겨운 그 역사와 전통의 그 보수 자유 우파 진영의 그 정치 세력을 이자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 진정한 그러한 보수 우파 세력이 있다면 이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준표는 오히려 대구 동화사에서 안철수하고 조계종 종정 그 진재 스님하고 기념사진 찍고 있잖아요. 기념사진. 그런데도 보면은 홍준표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계세요. 자, 서울시장에 안철수를 뽑으나 자, 보수 우파들이 만약에 안철수를 뽑았다고 합시다. 자, 사망한 박원순과 차이가 뭐예요? 신영복 씨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신영복 교수님이 꿈꿨던 좋은 세상을 사회주의 국가를 내가 만들겠습니다라고 외친 그 안철수나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광화문에서 외칠 수 있어야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떠들었던 그 박원순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보수 우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저는
저는 정말 제가 보수 우파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수 자유 우파 시민들에게 저는 정말 영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야, 안철수하고 박원순랑 차이가 뭐가 있는 거야? 박원순한테 후보를 양보해가지고 서울시장을 빼앗기고 결국은 정권까지 빼앗기게 만든 그 창본이 누구냐? 아주 원천적인 창본을 따지면 그게 오세훈이고, 그 오세훈이가 버려버린 그 서울시장 자리를 좌파한테 넘겨주, 골수 좌파한테 넘겨주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안철수 아닙니까? 그러면 안철수를 찍지 말아야죠. 야, 왜 안철수를 우리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 죄송합니다. 물 좀 먹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되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부산시장에 지금 박형준이가 또 한 20몇 %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아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전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는 진정으로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다시 하자는 얘기입니다. 박형준이가 누굽니까? 박형준은 부산 출신으로 고대 사회학과를 나온, 그야말로 조국이를 뺨치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던 PD 계열의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말기에 그 엄혹한 시절, 전두환 시절에 말기에 편집위원을 했어요. 말기는 뭐냐?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 이른바 친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염원하고 있는 그 잡지가 말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민중당을 만드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데올로그 역할을 했던, 이념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박형준입니다. 박형준.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영입을 했어요. 민중당 사람들을 끌어왔죠. 이재호, 김문수 뭐 해가지고 거기에 끌려와가지고 홍준표가 얘기했더라고요. 17대에 부산에 공천 준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부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우파를 한 거예요. 젊은 시절을 완전히 뼛속 깊이 PD 계열의 사회주의자로서 머릿속을 채웠던, 충전했던 인간이 누구냐? 바로 박형준입니다. 제2의 조국입니다. 네? 그러다가 17대 국회가 됐죠. 18대 떨어지고 하니까 바로 그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에 당내 경선을 했죠. 그때 대변인이 누구냐? 박형준입니다. 이명박 캠프의 대변인이 박형준이에요. 박형준이가 뭘 했느냐? 완전히 박근혜 당시 그 대선 예비 후보를 착살내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바로 박형준이었죠. 악랄하게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졌던 게 바로 박형준입니다. 그래서 MB가 그 공로로 박형준을 청와대에 데리고 갔죠. 홍보기획관 정무수석을 하면서 이명박을 완전히 보수주의 노선에서 좌파로 저장시킨 그 장본이 누구냐? 바로 박형준입니다. 소고기 광화문 그 촛불 난동이 벌어지니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이 노래소리 들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신파극을 벌이게 했던 그 뒤에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게 박형준입니다. 그걸 왜 잊어버리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수가
결정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한 게 언제라고 보느냐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이슬 들었다라면서 대국민 사과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에 이명박 대통령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항복선언을 하죠. 중도 실용주의로 하겠다. 중도 실용주의로 하겠다. 보수 우파가 천신만고 끝에 이명박의 그 엄청난 범죄에도 불구하고 전과 14범 위장전입의 탐이 BBK 그때 다 알고 있었어요. 다스가 누구 건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수 우파가 아니다. 나는 중도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만들었던 그 부역자가 누구냐? 그게 박형준입니다. 박형준. 보수 자유우파가 이토록 괴멸하게 만든 자가 바로 박형준이에요. 그러다 이제 이명박 정권이 처참하게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이 자가 방송 종편을 섭렵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이미지 세탁을 하죠. 합리적 보수라고 이미지 세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다가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생매장 난도질하는데 가장 앞장선 인물이 바로 박형준입니다. TV에 나와서 윤창중을 가장 난도질한 사람이 누구냐? 박형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난도질한 사람이 누구냐? 박형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난도질한 사람이 유승민이고 박형준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해야 된다고 떠들어내고 있는 게 유승민과 박형준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기억력이 중요한 거예요. 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실 때 정말 저는요 박형준이가 TV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걸 보면서 저건 인간도 아니다 정말. 근데 이자가 완전 TV에 다시 탄핵이 끝나고 나니까 뭐 썰전이나 이런 나와가지고 이미지를 아주 부드럽고 합리적이고 온건한 이미지로 하는데 이제가 완전히 종편에서 신분 세탁, 이미지 세탁을 하더니 무엇을 들고 나왔느냐? 황교안과 유승민 통합의 가교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이자였어요. 근데 이자는 부산 수영이 자기 그 지역구인데 거기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나 내려가면 낙서돼. 그 지역구는 못 내려가지 않다가 어떻게 했느냐? 비례대표 그때 미래한국당에 은근슬쩍 신청했다가 완전히 그냥 대망신 나가지고 포기하고 있더니 요번에 오세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지금 자리를 비우니까 내가 후보에 나가야겠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진정으로 보수 우파라고 한다면 지금 부산시장에 나와 있는 시장 후보로 나서고 있는 이 박형준이야말로 반드시 내 손으로 응징하겠다는 그 운동이 정말 봄철 들불처럼 일어나야 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박형준이가 뭐냐? 난 내가 박형준은 그 한마디로 하면 보수 창돌뱅이에요. 보수로 자기가 장사를 해야만 권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 보수를 지금 말하는 거지 이념적으로는 좌파고
내가 전향했다고 전향서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공개한 적도 없어요. 이건 그냥 5.13 따라다니는 보수 장돌뱅이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안철수는 누구냐? 안철수는 이건 완전히 좌파의 숙주입니다. 좌파의 숙주.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좌파가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하하하하 호호호호 하는 그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위선적인 우파들, 이런 위장 우파의 전성시대를 또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유튜브 연합이 초청하는 이 신년 기자회견에 제가 나온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저 윤창중은 이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국민의힘, 이야말로 저는 이건 자진 폐업해야 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 윤창중은 이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선명 야당 세력, 선명 야당 세력을 기획하고 형성하고 이걸 만드는데 나름대로 제가 일조를 할까 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그 썩어빠진, 영원히 썩어빠진 그 세력, 그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 이번 4월 7일 총선 전에 태동을 해야 됩니다.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고 유능한 새로운 야당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안에 있는 그 올드보이들, 그 올드보이들에 눌려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 양심 세력과 함께, 그리고 광화문, 서울역, 대한문의 그 양심적인 우리 시민 세력과 함께 새로운 대안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올해 그런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고 유능하고 싸울 줄 아는 야당이 있어야만 문재인의 폭정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고 좌파 세력의 영구 집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년 초에 너무나 심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수 자유우파의 거대한 각성과 함께 새해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네, 질문 예.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럼 네. 좋습니다. 예, 그렇게 갖고 계시고요.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철수, 네. 안철수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을 강력하게 하셨는데, 거의 저희 유튜브 연합회 단톡방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습니다. 윤창중 대표님을 초청한 기자회견을 유튜브 연합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윤창중 씨가 안철수하고 윤석열 지지자인 줄은 알고는 있느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예. 네, 그 글을 쓴 사람은 이제 모 당원 소속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생각하고는 좀 그분의 어떤 알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안철수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자인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하실 수 있는지요? 예. 참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것이, 제가 이제 1월 1일부터 다시 이제 방송과 글쓰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봄 아예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방송할 때 나와가지고 그냥 뭐 아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준비를 해서 제가 이제 칼럼을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절대 오해를 하지 마라.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도 방송을 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도 않아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 제가 안철수에 관한 방송, 윤석열 뭐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제가 안철수를 지지한다든가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일이 없어요. 뭐냐? 단지 안철수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응? 안철수는 국민의힘에 안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철수 제가 받은 겁니까? 오늘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안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응? 맞아 떨어지네요. 완전 맞아 떨어졌죠. 안 들어온다 두고 봐라. 안 들어온다. 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윤석열 총장이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충남 논산에 그 소위 말하는 파평윤씨 집성촌이 있어요. 거기에 그 소위 말하는 조선시대의 노론과 소론, 송시열의 노론, 은진 송씨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론이 있었어요. 그 소론이 소위 말하는 파평윤씨입니다. 그 파평윤씨의 그 맹주가 윤중 선생이라는 분이신데 그 윤중 선생의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제가 이제 구대손이에요. 구대손. 그러니까 윤창중 무거울 중 다음 학렬이 주석석이에요. 제 아들이 이제 석자예요. 주석석인데 윤석열의 아버지가 이제 논산 공주 그 일대에 있는 파평윤 씨예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 집안에서도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이고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문중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직접 방송까지 했다고. 오해 없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윤석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보수 우파가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애증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이 시련을 불러온 장본인이 윤석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치가 떨리는 거고.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이 작자들이 문재인에 대한 이 저항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문재인하고 지금 이런 관계 제대로 싸우고 있는 게 그나마 윤석열입니까? 문재인이냐 윤석열이냐라는 이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윤석열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어? 양자 무도일 때.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그래서 윤석열이가 네가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내가 볼 때는 뭐 7월까지 임기를 다 마치고 나오면 그건 임기를 다 마친 검찰총장이라는 그 기록은 남을 줄 모르지만 내가 볼 때 그 정치적으로는 그 마치고 안 마치고는 의미가 없다. 지금 당신은 문재인과 싸우는 게 문제다 지금.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쭉 했는데 그런 방송을 듣지도 않고 그냥 딱 이렇게 하면 이 윤석열 편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조지는 거라 사람을. 그건 참 내가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그거 과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윤석열 좀 지지해야 돼. 나는 그 사람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윤석열이가 국민의 힘이나 또는 야권 진영에 온다고 말한 일이 없잖아요. 말한 일이 없는 사람을 갖고 윤석열은 당연히 야당 후보로 나올 거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상상 임신이죠. 상상 임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검찰총장이에요. 현재 검찰총장이에요. 네. 예, 그걸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우리 이번에 그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3월달에. 네.
그때 혹시 그 선거법에 아직 저촉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네. 부산시장 후보라든지 예. 서울시장 후보에 어떤 분들이 우리 우파에서 예. 이렇게 좀 세울 만한 사람이 있다면은 뭐 얘기해 주실 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거명할 수는 없어요. 네. 제가 1월 1일 날 제가 이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첫 번째 한 칼럼이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올드보이들, 그 올드보이 좀 제발 다 물러나라. 언론에서 아무리 띄워주려고 하더라도 지금 5%를 이상할 판사인 없잖아요. 거기 윤창족 이름 넣어도 아마 그만큼 나올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가. 나 윤창족 말이죠. 정말 국민 인지도는 말이에요. 난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된다고 봐요. 내 이름 한번 넣어보라 이거야. 근데 언론에서 뭐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아무리 박아도 5%가 안 되는 거예요.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5%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게 사회과학의 그건 하나의 정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안철수, 홍준표, 나경원, 오세훈, 뭐 유승민, 계속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예요. 완전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나는 그 올드보이들이 정치를 그만둬라 이제.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는 날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뭐냐, 언론에서 왜 유승민, 뭐 오세훈 왜 이름을 넣어뒀냐? 그게 우파 조라고 느꼈습니까? 계속 넣어줘야만 이쪽에서 3자 구도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재명, 이낙연 3자 이 구도, 이 경쟁이 되는 거란 말이죠. 나 이거 음모라고 봐야죠. 네. 조금 빨리빨리 조금 질문을 예.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죠. 네. 또 질문? 예. 그리고 제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질문 잘하시는데. 예. 네, 이번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일전에 예. 우리 그 이상구 공정방송이 순댓국집에서 식사하는 그 장면을 촬영한 장본인들이거든요. 여기 모인 분들이. 우리 영무 방송 올리고 또 봉지루 방송 올리고 했는데 저희 유튜브가 우리 유튜브 연합회 임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식사. 순댓국 먹는 거. 식사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막 지금 막 나는 그거 보고서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그런데 그때 아니 순댓국이야 다 먹는 거지 그야. 그 순댓국 먹는 걸 찍어가지고 서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서민 코스프레라는 의미 때문에 의미로 올린 건데 요즘 들어서 막 그 언론에서 막 여기저기서 막 올리는 이유가 뭔가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분석들을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왜 띄우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얘기만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그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누가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구도로 가면 나는 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나는 먹을 수 없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저 문재인 세력이 죽을 쓰고 있지만 여권을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만 했고 또 그 기자를 하면서 제가 그 청와대도 있어봤고 뭐 대통령 후보도 제가 모셔봤고 했잖아요. 그 여권의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수백만 명의 이 먹이 사슬이 완전히 교체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선거를 딱 하게 되면 안철수가 지금 현재 20몇 % 1등으로 나오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이제 안 되는구나 우리는 뭐 박영선 정도 내보내 끝내버리자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뭐 부산에서 박형준이하고 김영준이 또 이현주 뭐 이랬는데 우리 뭐 그냥 김영준 내버려 말지. 여권은 그렇게 그게 바로 이 권력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제가 이제 1995년 그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1월 1일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정치권에서 이 논쟁하고 있는 걸 제가 좀 여러 개를 제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95년 그 소위 말 3자 대결을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안철수는 한 20 몇 %도 안 되지만 1995년이면 김영삼 대통령이 93년도에 이제 출범해가지고 뭐 중단 없는 막 사정, 막 변화와 개혁 해가지고 한참 인기 좋다가 인기가 급락할 때 급락. 그런데 그때 나온 게 누구냐면 박찬종 했잖아요. 무소속 박찬종, 무균질, 응? 아주 이 균 자체가 없는 무균질이라고 해가지고 박찬종이 나왔는데 그때 박찬종은 지지도가 40%, 50%, 60%에서 서울시민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가 지금 안철수하고 게임도 안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당시 김대중 총재가 누구를 불러왔느냐? 조순, 바로 전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에서 경제부총리를 했던, 그 당시에 김대중 그러면 이건 완전 좌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우익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말이지. 그 조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경제학 개론을 안 읽은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서울시장을 후보를 줬어요. 그 와이에서 당황해가지고 뭘 했냐? 국무총리를 한 정원식 국무총리를 하다가 서울시장 후보를 준 거예요. 그때 말이죠. 청와대에서 삼성생명의 그 생활계획서라고 있잖아요. 보험 들어주시는 분들. 그 사람들 수십만을 동원해가지고 서울시내 여론조사를 직접 대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누구를 내세우면 좋겠냐 했더니 정원식 국무총리를 내세우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3자 대결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순이가 됐어요. 조수치가. 나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정세균 씨가 나온다던가,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계속 뭐 어쩌고 누가 나왔나는 대단히 우파적인 인물 있잖아요. 대단히 우파적인 인물. 뭐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내가 부터 틀린 얘기고, 대단히 우파적이고, 누가 봤을 때 그냥 전혀 이념적으로 저 사람은 좌파가 아니야, 저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이 나왔네, 그런 사람을 지금 고를 겁니다. 그런 사람 딱 등장시키잖아요. 등장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질풍노도처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부산시장에 지금 박형준이도 20 몇 %에 지금 보면 뭐 박형준, 이현주, 김영춘 뭐 다 고만고만하고 거기에 박형준 씨가 조금 높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봅시다. 부산시장에 뭐 지금 뭐 부산시장 뭐 대행하고 어쩌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른바 게임 체인지, 게임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지를 내놓는다 이거야. 응? 누가 봐도 부산 국제도시 항도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인물을 내놓는다 이거야. 솔직히 무슨 거기에 박형준이가 뭐 부산시장 된다고 해서 어떻게 부산을 지금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솔직한 얘기가. 근데 누가 봐도 대단한 인물이 내가 누구랑 있어요. 그런 사람 갖다가 자 한번 부산시장 나와라 했을 때 이게 정말 황당무계하게 무너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수 자유 우파들이 지금 뭐 그래 안철수야 아니면은 뭐 자 그래 뭐 걔 누구냐 뭐 박형준이야 이렇게 안도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나를 따져보자 이거예요. 따져보자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그야말로 혜성처럼 어떤 인물이 우리가 왜 없다고 보느냐 이거죠. 근데 딱 보면은 무슨 서울시장 그러면 안철수 무슨 나경원 오세훈 거기에 무슨 뭐 홍준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저기서 언제적 그림인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감동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참 여기가 회원역 2번 출구 충만 치킨인데 이 장소를 이렇게 빌려주신 우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되나요? 예예. 지금 불 켰는데 영업하겠다는 거 아니 아닙니까? 여기 어두워서. 어두워서 매료해 주신 거구나. 네, 우리 부모님이 질문 있다. 예예. 네, 영어방송입니다. 영어 방송. 네, 그런데 지금 뭐 내년에 내년이 아니고 올해인데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나오고 뭐 어쩌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올해의 지난번 6.13 선거나 뭐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해서 다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다 이기고 뭐 180석 다 미리 아마 사전에 해가지고 만드는 조작질로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대로 가면요 아무리 유능한 우리 우파에서 유능한 사람이 진짜 육조한 사람이 나가도 네. 영목에 있는 추미애가 서울시장 나와도 추미애가 될 겁니다. 부정선거로 해보니까 무슨 그걸 어떻게 말씀인지 알겠어요. 타파할 겁니까? 그거?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네. 이 부정선거, 프로드 일렉션이라고 영어방송이라고 해서 제가 영어 좀 쓰겠는데 이 부정선거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이런 사태까지 왔잖아요. 지금 지난번 역대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이르기까지 이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저는 이 이야기로 좀 가름할까요? 독일의 경우 컴퓨터에 의한 개표는 부정선거라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어요. 응?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유권자가 예컨대 손으로 카운트를 하는 그 개표를 하는 것은 유권자가 그 안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관인들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 연방 법원이 컴퓨터로 개표를 한 것은 부정선거라는 그 판결을 내린 배경은 뭐냐면 표를 찍는 유권자가 개표를 하는 그 내부 과정을 모른다면 그건 부정선거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로. 나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조작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장이. 그래서 누가 나오던 간에 저쪽 애들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끊임없이 김대중 씨가 대통령 선거 나올 때부터 그게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예요. 나는 이것을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부터 그렇게 선거 때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 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나는 승복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작업을 해서 수개표를 한다고 해가지고 몇 달이 걸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한 개표소에서 그 개표 요원을 늘려가지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누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컴퓨터에 의한 개표라는 건 뭐냐? 과연 그러니까 컴퓨터를 조작하는 사람만 아는 거는 거야.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은 뭐냐면 유권자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개표를 하는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면 그건 부정선거라고 했어요. 독일 같은 선진 국가에서 지금 개표를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래서요. 이 정도에서 하나만 더. 예. 그래서요. 그 부정선거 얘기가. 잠깐만. 그래서 예. 아이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돼. 지금 이대로 가면요 이 사람들 맨 개표기 가지고 장난 다 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4월 7일부터 이번 선거부터는 절대 컴퓨터에 의한 개표가 아니라 수개표를 해야 된다. 네, 수개표에다가 현장에서 바로 투표하고 그날 바로 그런 거 다. 그렇죠. 그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네. 예.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좀 또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예. 그동안 우리 그 대표님이 네. 박근혜 정권의 그 대변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시다가 어떤 그 멀미스러운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동안 많은 그 해명을 네. 해 오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2016년 10월 17일자 뉴스 천지인에서 기사를 하나 실은 게 있어요. 네. 그 기사가 대체적으로 좀 길게 네. 구체적으로 기사를 냈던 그 기사인 것 같은데 천지인 예. 뉴스 천지인 그때 유진철이라는 분의 그 그렇죠. 증언을 토대로 해서 기사를 내보낸 기사인데 이 기사의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 읽어보셨다면 그 내용이 상당히 사실에 근접해서 예. 기사를 실은 내용인지 좀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그때 이제 내가 천지인 그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랬군요. 근데 그 유진철 그러니까 지금 현 유진유라고 그렇죠. 유진유라고. 그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주 한인총연합 회장이시죠. 네네. 그때 그분의 증언이 뭐냐면 내가 그 현장에서 다 봤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소위 말해 완벽하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을 했죠. 네네.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그래서 그것은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언론에서는 전부 다 그 기사를 실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뉴델리 그러니까 뉴델리에서 실은 걸로 기억이 되고 하여튼 윤창중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생매장 완전 난도질을 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 뒤에 2013년 5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소위 말해 윤창중 워싱턴 난도질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건에 한 번이라도 워싱턴 검찰이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이미 그게 지금 8년이 되고 있어요. 8년 전의 일입니다. 8년 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성범죄에 관해서 가장 혹독하게 다루는 그 검찰과 경찰이 워싱턴인데, 심지어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도 꼭 다 백악관까지 들어가서 다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선 사건 자체가 윤창중 그 난도질 사건은 사건 자체가 성립도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고서 대한민국 언론, 그 다음에 당시에 윤창중의 그 급부상을 시기했던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그 친박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좌익 세력들, 언론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소위 말해 제2의 소고기 광우병 사건처럼 몰아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수 자유우파들이 이제 밀렸죠. 그래서 윤창중을 완전히 생매장 시켰죠. 응?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탄핵이라는 불행한 때까지 가게 된 거죠. 저도 참 어쨌든 간에 진실의 여부를 떠나서 참 국민 여러분들에게 참 언제나 송구스러운 죄인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마무리 좀 더. 네네네 하고 예, 그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뉴스 천지인에서 상세하게 예. 윤창중 그 전 대변인님에 대한 진실을 예. 보도를 했던 걸로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발을 했던 당사자하고는 연락이 경찰 측에서 연락이 안 돼서 그 사건을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둔 상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 기사를 썼던 것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그 기사를 읽으면 상당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어쨌든 하여튼 우리 유튜브 연합에서 네. 저한테 주시는 선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발언하시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저 윤창중이가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윤카세 TV도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유튜브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참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무너진 보수 자유 우파의 계단, 이 무너진 계단에 벽돌 한 장을 다시 쌓는다는 각오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서 우리 윤창중 대표님을 모신 제30차 우리 유튜브 연합회 주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방송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윤창중 대표 초청 기자회견 진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 의미, 이야기 분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